정책 토의 시간에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블록체인이 워낙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시장님이야 모든 실국장님들께 보고서를 먼저 나눠드렸고 한번 읽고 오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쟁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요. 읽고 오라는 못 들었는데. 금융과장이 시장님께 드리면서 말씀 드렸다고 같은데, 예. 그 다른 신국장들 아마 다 읽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 보고서 설명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수요일 날, 마지막 수요일 날 하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아침 7시 반에 1층에서 하는 이 포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번외로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보고서 설명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이게 우리 ICT융합과에서 추천했는데 굉장히 이분이 재밌게 강의하시고 쉽게 강의하십니다. 그 강의까지 아마 들으시게 되면 아마 부산시 공무원들이 전국 공무원 중에서는 블록체인 부분은 제일 많이 아시는 공무원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제가 먼저 이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기계적인 원리는 모르더라도 사용법 정도 알아야 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리를 이해해서 각 부서에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 업무에 어떤 분야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부서장님께서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제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도 계속 보고를 드리는데 개별 서비스만 봅니다. 뭐 쓰레기 뭘 감지한다든지 교통을 감지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센스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로 빅데이터가 들어가고 AI로 분석해서 결국 엔드 서비스로 휴대폰으로 서비스된다는 이 원리를 알아야 이 서비스, 개별 서비스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IoT 플랫폼이 어떻게 해서 센서를 다 환경이라든지 교통해서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리 위주로 해서 응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별첨을 먼저 한번 보시면, 기초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별첨이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오늘 아침에도 부산일보 국제신문 우연찮게 기사가 다 났습니다. 블록체인으로 중소기업 대금 납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신문은 블록체인 가지고 341억 사기했다. 이 뉴스가 났는데 이것도 설명을 듣고 나면 100% 이해가 되십니다. 자, 10페이지 먼저 한번 보시면은, 자, 블록체인이 무엇인가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아실 겁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인터넷 기술 같이 곧 5년 안에 인터넷과 같이 사용되는 어떤 통신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리가 어떠냐 하면은 흔히 어려운 말로 분산화된 거래 정보,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없이 다 골고루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이 아주 강하다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월드 세계경제 포럼에서 2025년까지 GDP의 10%가 블록체인이 차지한다 할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일단 그 정도 마시고요. 자, 그럼 블록체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중앙 통제기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를 발행하려면 한국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준비은행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는 은행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모든 어떤 책임 있는 기관에서 거래를 보증을 써주고, 부동산도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소가 거래를 중개를 합니다. 보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면 모든 거래 정보가 이 블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기를 못 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킹이 불가하고 위번조가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쓰인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블록체인과 연관된 가상화폐가 뭐냐? 가상화폐 중에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뭐냐? 이러면은 블록체인 사계의 한 블록의 하나가 가상화폐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암호로 만들어진 화폐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은 코인 중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의 최초 개발자인 일본인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그 희소성 2100만 개밖에 자기가 발행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이렇게 원래 140만 원짜리 2100만 원까지 올라와서 200배 넘게 뛰 있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이런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뛰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블록체인이 곧 비트코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인도 16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별 허접한 코인까지 다 지금 1600개가 있는데 유명한 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코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고 일단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초기 나왔을 때 야동 때문에 전부 다 인터넷을 천리안 들어가서 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확산하는데 야동이 큰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 블록체인이 확산되는 데는 이 가상화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이 어려운 기술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준 거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를 결코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일확천금과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려는 거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가상화폐 종류가 몇 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개가 넘습니다. 이제 휴대폰 어플로 하면 주식같이 이렇게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일본인 나카모토 사타시라는 최초의 이 사람이 만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시면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2200만 달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높습니다. 고작 화폐 하나가 이 시가총액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이제 코인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자꾸 화폐다, 거래수단이다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를 발행한 미 중앙은행도 달러를 막 찍어내버리면 달러 가치가 변하는데 이거는 딱 한정하니까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금과 같다. 그래서 이제 믿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화폐의 기능도 있지만 미래 가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고 만원짜리가 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사기고 그 다음에 주식은 사기가 아니라 하지만 주식도 똑같이 현물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에 들어가 보면 실제 거래는 1000억 달러인데 그 주가 총액은 뭐 1억 달러, 실제 가격 거래는 1000만 원인데 그 가치는 1억이 이상 넘습니다. 그건 미래 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비트코인을 나쁘게는 볼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걸 아셔야, 이게 아시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학생들이 막 투자를 하고 할 때,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서 투자를 하는 거, 요걸 아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ICO라 해서 우리가 기업을 공개하는 거라서 IPO라 하죠. 그러니까 이니셜, 퍼블릭, 그거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먼저 이렇게, 이니셜 퍼블릭 오프닝이라죠. 그래서 상장을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주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을 상장하냐면은 상장 비슷한 걸 하냐. ICO라 합니다. IPO 대신에 이니셜 코인 오프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코인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내놓을 때 첫 번째 뭘 발행하냐. 백서, 화이트 페이퍼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구조로 해서 이렇게 발행합니다. 아까 뭐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100만 개만 발행해서 이 가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고 금과 달러가 가치가 변동돼도 우리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 백스를 봐야 되고 발행인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뭐 IBM 출신이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뭐 사기꾼이 만들었느냐. 믿을 만한 회사가 만들었느냐. 이걸 보는 게 투자할 가치를 결정하고요. 그다음 유용성입니다. 이 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잘 사용될 것인지 실제로 사용될 것인지 이걸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에서도 하겠다고 페북 메신저에서도 하겠다고 자기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미술품을 거래하는 기반으로 해서 코인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막 트레이딩을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공문 자제라 해서 못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유명한 것은 텔레그램입니다. 지금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희정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비밀 메시지 했던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텔레그램은 비밀방을 개설하면 카톡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화 내역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안성이 강화된 메신저가 텔레그램인데 이 텔레그램 회사에서 그 텔레그램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램인데
거기는 아마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규제가 풀리면 투자를 하시도 아마 제 생각이 좀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거기서 백스가 그거예요. 백스와 기반이 뭐냐면 텔레그램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한 거예요. 그럼 텔레그램이랑 회사도 믿을만하고 발행인도 그 백스의 논리도 맞고 유용성도 있죠. 왜 그러냐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돈도 전송해버릴 수 있거든요. 굳이 은행 가서 이렇게 돈을 은행 준비기간 안 거치고 해외 송금도 가능하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주요 가상거래소를 보시면 이제 뉴스에 많이 보시겠지만,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가상거래소가 뭐냐면은, 이게 코인은 가상의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돈이고요. 현실의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돈은 자국의 화폐입니다. 그러면 가상의 화폐를 현실에 쓰려면 돈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중개기관이 이 거래소가 빗썸이나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 왜 틀리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채굴 이런 말이 지금 뉴스에 많이 나왔죠. 중국에서는 금지하기 위해서 채굴기 전기를 끊는다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채굴이라는 게 뭐냐면 땅 파듯이 막 파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까 블록을 만드는 과정이 해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막 풀어갖고 만드는 건데요. 그게 왜 완벽하냐면 인풋되는 정보와 아웃풋되는 정보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아웃풋된 정보로 인풋을 추측할 수 없고 인풋 정보로 아웃풋을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돌리려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대형 많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제 기업형 채굴가들은 컴퓨터를 많이 갖고 동시에 돌리고 개인 채굴가들은 자기 컴퓨터 하드를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 개념하고 비슷한데 차별리 주듯이 그러면은 그 코인을 채굴한 대가로 코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코인과 블록체인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럼 채굴한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면 블록을 만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해킹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컴퓨터만 빌려줄 뿐이지 들어간 정보와 아웃풋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비트코인에서 기업형 채굴업체한테 전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버가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전기를 끊어버리면 채굴을 못하는 거고, 이제 그림은 이제 이렇게 이게 해시 함수를 푸는 거고, 아까 해시 함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풋 아웃풋을 모르는 이런 완벽한 보안 알고리즘이고, 다음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읽다고 이런 말이 많은데, 뭐 51%가 성인이 돼야 된다는 말인데, 성인이라는 게 뭐 휴대폰에서 누가 참여자 꼭꼭 눌리면서 성인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 블록체인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같이 망 안에 블록이 100개가 있다면 이 채굴 과정에서 이 블록을 다 통과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보가 동시에 마지막 블록체인에 다 저장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빵꾸가 나더라도 한 블록에는 모든 이 망에 참여한 정보가 다 축적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다음 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3페이지 보시면은 가상화폐가 블록의 일점이고 그렇게 이게 보안이 강한데 왜 틀리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는 가상의 세계에 있는 거고 현실 세계는 자국화폐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 통과하는 과정에 사이에 거래소라는 게 있는데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기 블록 코인을 지갑채로 맡기는 겁니다. 거래소에다가. 그럼 코인을 풀려면 암호키가 있어야 되는데 암호키 통째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를 해킹해버리면 암호키와 통째로 바꿔버리는 게 되니까 결국은 길거리에 흘른 현금 지갑을 누가 주워가지고 바로 돈 쓰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틀린다는 거고 블록체인 상에 있는 코인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도 가능하고요.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상화폐와 그러면 기존 유사화폐와 개념이 왜 다르냐?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가치 표시대가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법화와의 통화는 자국화폐에 통합니다. 영국은 허용했습니다. 자국화폐와 비트코인 이게 하게끔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제일 끝에만 보시면 요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블록체인은 가상통화는 뭐냐면 분산형이라는 거죠. 어느 중앙기관이 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처럼 한 기관이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이버머니나 게임머니나 이거는 어떤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IPO, ICO 개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상장, 비상장 기업을 공개를 하고 상장하는 게 IPO라면 ICO라는 거는 아까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기반에 우리가 그램이라는 코인을 앞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 모으는 게 ICO라고 하시면 되고, 자, 이거 IPO, ICO 간에 이제 이런 거 비교해놓은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단순히 미래 가치만 보고 코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현물 가치 기반으로도 상장을 하지 않고, ICO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5페이지 들어가시면, 자, 구현 사례는 실제 구현된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금융 부분에서 개인 간 해외 송금할 때 우리가 그 외국에 나가서 이제 유학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위프트 코드 해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국민은행 들어가고 코드 입력하고 귀찮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아까 같이 텔레그램 방식으로 개인 간 송금을 해버리면 증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블록이 안전하고 신속합니다. 바로. 그래서 은행 간 해외 송금에도 아주 잘 쓰일 수 있고요. 장외 거래 주식,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바로 지금 사용할 수 있고 미나스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한국거래소의 파생본부장, 정창희 본부장이 블록체인에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하고 한국거래소 2인자인데 그분하고 상당히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다 자기가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나가고 나서 후배들은 세상이 바뀔 걸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는 은행이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같이 한국거래소가 없어질 수가 있다. 이게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그런 미래를 여러분들 대비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한대요. 정부에서는 전자문서를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전자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기업에서는 아까 직거래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mp3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의료정보도, 지금 우리 지금 건강정진국장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교류를 하고 있는데, 불안전합니다. 그게 언제 틀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버리면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지금 이게 기기들 연결 여러 가지 삼성에서 하고 있는 거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이 끝났고 이제 약간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목차를 한번 봐주시면 자, 가상화폐 이런 가상화폐로 촉발된 블록체인이 유명해졌는데 그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 실험이 뭐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 읽어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자, 가상화폐로부터 촉발된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열풍이 일어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영상 야동과 똑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비트코인을 발명한 사람은 가장 근본 이의제기가 그거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은행도 못 믿는다는 거죠. 미국에서 달러를 찍고 나서 막 찍어내버리면 달러 가치가 막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거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분산화된 이게 원장에 의해서 분리를 했을 때 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래서 나온 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융기관 간의 중개 없이 앞으로 은행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P2P 방식, 개인 대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거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분산화된 방식이라는 게 모두 이렇게 노드를 하는데 다 이렇게 분산화돼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통제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중앙기관이 절대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해준 기술이 블록체인 보안 기술인데,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생각해라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아주 큰 덩어리고 그 하나의 얘가 가상화폐라지만 이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틀리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이 뭐라 하냐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래. 정부에서 그때 이제 가상화폐는 우리가 규제를 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 했는데 그 말도 엄밀하게 보면 착하게 블록체인을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창업도 마찬가지만 이 생태계가 구성이 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채굴을 한 대가가 가상화폐로 받는데 가상화폐를 규제해버리고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별개지만 한편으로는 가상화폐가 없이는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말도 맞거든요. 이런 건 나중에 강의 때 한번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블록체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원장이라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성한 데이터를 참여자 모두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딱 보시면 블록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 블록에 있는 기록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파괴되고 두 개가 파괴되더라도 한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은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 그 4차 산업기술인 ICBM의 플랫폼을 약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센스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엔드 서비스가 나가는데
모든 데이터가 이게 잘못하면 이제 건강증진국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인체에 붙이는 센서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고혈압인지 약 먹으라는 시간까지 다 알려줄 수 있는 세계가 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 의료 정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안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원전 보존의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역사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갖다가 4개의 서고에다가 보관한 이유가 전쟁으로 하나가 타더라도 나머지 2~3개에서 똑같은 사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좋은 게 뭐냐. 파괴가 돼버려도 51% 이상 파괴가 안 되는 이상은 이 남아있다는 거죠, 거래가.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내모보시면 아까 같이 정보민주화가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뭐 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해 보시면 가상화폐를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의 보안에 결함이 있는가 아니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소가 해킹당한 거지 블록체인이 해킹당한 게 아니거든요. 자, 정부는 그러면 왜 가상화폐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느냐.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막 시끄러우니까 정부에서 처음에 뭐라 하냐. 전면 주장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야 무조건 폐쇄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 학자들이 떠들고 그게 아니다 하니까 가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시 입장을 선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불법 거래 과정에 대해서만 막겠다. 그러면은 그 블록의 정보만 개인정보가 실명화될 수 있게 한다면은 우리는 허용하겠다. 그래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정부도 입장이 선회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사이버머니와 같으냐.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파리바게뜨 할 때 포인트도 쓰고 휴대폰 다 씁니다. 그거와 이게 코인의 차이가 뭐냐.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지금 박영선 의원하고 서울 코인을 아까 ICO로 하겠다는데 약간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을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박민식 의원이 부산 코인을 발행하겠다는데 그것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일 밑에 보시면은 중앙 집중 체제가 되면 안 됩니다. 블록체인 분산이 돼야 되고 발행 주체가 회사가 되면 안 되고 개인이 돼야 되고요. 사용처도 다양도가 돼야 되는 용도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 4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금융거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금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1대1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 정보를 조작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증명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안성의 원리 이 그림이 어디서 자주 나오는데 이제 밑에 왜 블록체인이냐. 블록 쌓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체인들이 블록 쌓기하고 똑같다는 건데, 제일 밑에 4번을 보시면, 아까 채굴 과정, 마이너라는 게 채굴하는 사람들인데, 마이너들이 10분 간격으로 한 블록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51%를 파괴하면 이 블록을 깰 수 있다 했는데, 슈퍼컴퓨터가 한 몇만 대가 동원돼가지고, 이 암호를 갖다가 해시 함수를 다 풀 수 있습니다. 몇십 년 걸린다는데, 싹 풀고 나면 10분 만에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풀고 나면 51%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절대 뚫을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51%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블록 구성에 대한 원리, 이거는 사실은 그 휴대폰 원리 몰라도 우리가 휴대폰 잘 쓰듯이 블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채굴한다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인을 통해서 이게 삥 돌아가면서 다 통과된 정보이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5년 내에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활성화된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굴을 하려면 컴퓨터도 노는 컴퓨터가 공유 컴퓨터가 많아야 될 뿐더러 네트워크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5세대 통신 기반의 속도가 받쳐주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술적인 인프라가 됐을 때 앞으로 5년 내에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사실이라 팩트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림 보면 블록의 체인들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아까 해시 함수를 풀어낸 거 머크렉시라고 이런 거 그 휴대폰 원리 몰라도 사용하듯이 몰라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혁신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의 가장 특징은 보안성과 투명성과 효율성입니다.
이런 걸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금융, 물류, 공공데이터, 의료 이런 부분에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송금 서비스, 지역 화폐. 근데 제가 볼 때 이 지금 서울 노원구에서 노원 화폐, 에코머니하고 저 밑에 박스 보시면 서울 코인을 박영선 의원이 자원봉사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해하고 코인으로 발행한다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전문가가 오면 제가 생각에 아주 무식한 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그 자원봉사 포인트 같으면 휴대폰을 통해갖고 포인트 해가지고 빵도 사먹고 갈 수 있는 거지. 왜 코인을 발행합니까? 코인은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 가치가 있을 때 그게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코인은 아까 1600개 코인 중에 하나고 묻힐 수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하고 이제 박민식 의원이 부산 코인 회와 따라서 했는데 이것도 블록체인 원리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님 만약에 토론회 가시더라도 자신있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 납부라든지 우리 사회복지부에서 보조금 납부할 때 이거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엑셀로 하고 뭐 정산을 받고 이러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사기치게 되면 그 블록에 뽑아내면 사기친 정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은 행정이 급격하게 효율화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물류 보시면 부산이 이제 물류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선주들하고 선박에서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게 막 트레이딩이 일어나는데 이걸 블록체인으로 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IBM 머스크라든지 지금 아주 움직이고 있고 삼성 SDS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식품센터에서 우리 계란에 우리 그때 그 각인 코드 해가지고 언제 만들고 했는데 이것도 블록체인 써버리면 그 계란이 언제 유통되고 언제 생산되고 어디서 생산된 정보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사기를 못 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특히 중고차 거래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언제 사고 나고 언제 이게 물에 빠졌고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예를 들어서 이제 삼자 공정이라든지 아까 뭐 정보 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소한 정책에 대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묻고 예를 들어서 요번에 뭐 원도심 통합이라든지 담수화라든지 이런 거 바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8페이지 보시면은 주요국의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게 미국에는 이미 여러 정보를 쓰고 있고요. 두바이는 공공문서, 전자문서 쓰고 있고 영국은 주목하셔야 될 게 국가화폐로 인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교환을 아까 거래소에서 교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영국이 사실은 근본이제를 제일 먼저 시행했다가 미국 달러로 기축통화에서 넘어왔는데 그런 영국이 이걸 먼저 알아봤다는 거죠. 그다음 온두리스는 토지대장, 네덜란드에서는 뭐 자전거, 우리 지금 공유자동거 할 때 등록도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고요. 전자투표, 뭐 베네수엘라, 화폐, 가상화폐 발행 이거 직접 하겠다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페이지의 향후 대응 방향인데요. 지금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게 분명히 확실한 건 맞는데 누가 응용을 할 것인가는 각자가 이제 창의성을 갖고 이걸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우리 신성장국에 생각하는 게 한국 거래소가 분리되는 전산 기능인 코스콘과 금융보안원은 남북권 센터를 통해서 BIFC의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의료정보, 우리 부산에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물류, 항공안에 있기 때문에 금융 핀테크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할 거고 인력을 좀 양성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FC 안에 우리 지금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서도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증 사업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안에 동남권 보호센터에서 이미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이제 설명이 끝났는데 오늘 아침 뉴스가 뭐가 나왔느냐 한번 보시면 부산일보에서 블록체인 중기 납품 대금 지원 막을 수 있어 이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하청기업이 블록체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대기업이 이렇게 윽박질러가지고 돈을 띵가먹거나 뭐 의무로 발행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블록체인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 연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창의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부산일보에 난 게 비트코인처럼 대박난다 해가지고 부산서 314억의 암호사폐 사기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논리가 뭐냐면은 비트코인 1년 전에 가치가 140만 원이었는데 한 코인당 지금 2,500만 원이 넘어간다. 이거 같이 우리가 만든 비트코인 ICO를 할 수 있다 했죠. 이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10배, 100배 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광풍이 일으킨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1600개 중에서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아까 이제 벡스라든지 그 발행 기간이라든지 유용성을 자기가 분석을 합니다. 그 정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 어떤 정보를 하듯이 걔들이 막 정보를 이렇게 해갖고 뜰만한 어떤 가격이 하나 0.5달러밖에 안 합니다. 주식은 최소한 뭐 한 주당 만 원 이렇게 하는데 0.5달러로 투자하면 10주 해봐야 5달러도 안 합니다. 100주 해봐야 50달러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배가 뛰었을 때 500달러, 5000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은 이건 제가 개인정보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중소기업 하시다가 이게 세금을 맞았는데 세무조사들하고 25억을 맞았대요. 그냥 홧김에 그 사람 좀 똑똑한 분인데요. 홧김에 이 비트코인하고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8억 가지고 52억을 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25억은 세금 다 내버리고 나머지 25억을 챙겼다는데 이래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는 개미 투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미래가치가 크기 때문에 5달러로 5,000달러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이제 오늘 금요일 날 박성준 우리 오시면 한번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 코인이라든지 이게 다 비트코인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라 보고 저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은 뭐니 해도 관광입니다. 그럼 아까 같이 기반이 있는 코인을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 관광계의 창업업체들이 중국 뭡니까 우리 무슨 결제 방식입니까? 알리페이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관광택시를 제가 래핑을 해가지고 결합을 시키라고 계속 교통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광택시와 결합해가지고 모든 결제가 되고 모든 호텔, 모든 데는 이 기반을 해서 부산시가 해도 개인이 이 기반 하에서 ICO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관광의 가치를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ICO를 하게 되면 북한 재개발이 되고 이러면은 부산은 역시 관광도시다. 미래가 있는 도시다. 이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했을 때 그 코인이 가치가 뜨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기반으로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 질문을 공개적으로 그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 코인 같은 거 포인트로 하면 되지 그런 건 코인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갖다가 사기로 봅니다. 근데 주식도 한편으로 보면 사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래는 1,000만 원인데 실제 거래되는 주가의 가격은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 정도로 됩니다. 그거는 뭡니까? 현물 가치를 주식이 오버해서 반영했다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주식도 사기라 하기 때문에 결국 피차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코인도 사기라면 주식도 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